네, 건프의 영화책. 오늘은 앤드루 포트 소설 사라진 것들입니다. 이 작가의 작품은 과거에 읽었던 게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이라는 걸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향적이진 않은데 나름 꽤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년 남자의 고독과 상실과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애도가 담긴 작품. 과거의 한 시절을 그리워하거나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시간의 흐름. 어느덧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의 현실은 꿈꿔온 것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 사라진 것은 꿈과 미래뿐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다. 40대 중반, 이룬 것 같지만 이루지 못한 그 시간들을 추모하고 애도하고 위로한다. 그 쓸쓸함을 잊으려고 밤마다 부부는 술, 여기서는 와인이 많이 등장하죠. 술을 마신다. 그런 장면이 계속 나온다. 그의 전작,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보다 더 내재적이고 자조적인 성격의 단편들이다. 책에는 텍사스 샌안토니오라는 도시가 자주 등장한다. 요 정도 얘기입니다. 이 책이 중년 남성들이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편 소설집이고요. 그래서 사라진 것들이라는 이 책 제목이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들, 우리가 꿈꾸고자 했던 것들이 중년 남성,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내가 꿈꾸던 것들은 무엇이었는가, 그것들은 모두 사라지고 내 곁에 없고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씁쓸해하는 그런 중년 남자들에 대한 어떤 애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자조적인 소설로 읽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오스틴이라는 작품이 있었고요. 오스틴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일이 의례처럼 되어버렸다. 밤중에 자다가 깨어 뒷마당을, 세탁실을, 차고를 확인하는 일, 이상한 소음의 정체를 알아보는 일, 창문을 단속하고 잠금 장치를 더 단단히 채우는 일, 이런 이것이 우리가 들어온 새로운 세상, 우리가 꾸기 시작한 새로운 꿈의 일부가 되었다. 그런데도 가끔은 그 꿈에 균열이 생기는 때가 있었다. 어떤 안전한 가정, 외부의 위협에 대한 자신의 안전한 가정을 파고들 수 있는 공포감을 얘기하는 부분이었고요. 담배라는 것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 그 모든 게 변한다는 것을, 그런 우리가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첫 아이가 태어나면 담배가 영원히 사라지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와인과 심야의 여유도 사라진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함께하는 인생은 더욱 풍성해지고 사랑과 선의의 두 배가 되고, 집안에는 더 많은 사람과 더 많은 웃음과 더 많은 재미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줄어들겠지. 이런 문장이 26페이지에 있었고요. 되게 씁쓸하죠. 라인백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미국 작은 마을 라인백에서 홀로 사는 40대 남성은 친구 부부와 오랜 관계를 유지한다. 식당 일을 돕고 함께 저녁을 같이 보내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현실과 나의 현재의 삶의 미묘한 격차와 소외감이 드러난다. 청춘을 함께한 사람들이지만 과거의 정체성은 이미 변해버렸다는 걸 알게 된다. 당신은 친밀함을 회피하는 사람이야. 얼마 후 비 오는 날 내 아파트 밖에 함께 서 있을 때 로셀이 말했다. 그런 사람을 일컫는 말도 있는 것 같아. 은둔자. 이 주인공 캐릭터 인물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사진을 누가 찍어 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궁금해진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내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렸을지, 그런 사소한 기억들이 얼마나 많이 지워져 버렸을지. 126페이지였고요. 43살이 되었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른다니. 삶의 어느 시점에 잘못된 기차에 올라타 정신을 차려보니 젊을 때는 예상하지도 원하지도 심지어 알지도 못했던 곳에 와버렸다는 걸 깨닫다니. 꿈에서 깨어났는데 그 꿈을 꾼 사람이 자신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과 비슷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127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어라는 편에서는 40대 남성 화자가 아이의 사고와 그에 따른 공포, 가족관계, 돈과 책임 사이에서 느끼는 무력감을 섬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아이가 뒤집힌 상황, 아이 생명이 위협받을 때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의 복잡성과 표현의 한계를 불안감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청춘, 자유, 낙관주의 같은 것이 사라진 뒤에 남게 된 가정과 책임이라는 중년의 삶,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면서도 소중한지 그 안에서 다시 숨을 쉬어보라고 말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대체 무엇에 집착하고 있었기에 바로 그 특정한 순간에 부모로서 단 하나의 중요한 책임, 내 아이를 살린다는 책임을 잊어버렸나. 그때를 돌아보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에 내 정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떠올리려고 해봤지만 솔직히 기억할 수가 없었다. 눈앞에 떠오르는 것은 무리의 햇빛, 순간적인 번뜩임, 밝은 성광뿐, 그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159페이지였습니다. 그리고 히메나라는 편이 있습니다. 중년 부부의 권태와 균열을 그린 단편으로 20대 여성 히메나가 두 사람의 단조로운 일상에 흔들림을 맞는다. 결국 그 존재가 사라지면서 부부 각자의 공허함이 드러난다. 남편은 물려받은 유산으로 일 없이 지내고 아내는 직장에서 젊은 인턴에게 자리를 위협받으며 불안을 느낀다. 서로에게 이미 멀어진 관계가 외부의 존재를 통해 비로소 드러나는 이야기. 267페이지에 가장 큰 슬픔은 바로 그런 인정의 부재에서 왔던 것 같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된 현실, 유령이 되어 세상을 살아나가는 현실이었다. 독신일 때는 그것만으로도 같은 공간에 누군가가 타인의 몸이 얘기를 나눌 다른 인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288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사라진 것들. 가장 절친했던 친구가 갑작스럽게 실종되고 남겨진 사람들이 각자 무언가를 잃어버린 것들을 천천히 깨닫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사라진 건 사람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존재하던 과거의 관계, 자신이 믿었던 모습, 앞으로의 예정된 시간 같은 것이 함께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영화 얘기가 잠시 나오는데 310페이지 나와 앙투아네트는 가족실 바닥에 앉아서 DVD를 상자를 넣고 있었다. 영화 제목들을 보니 암흑가의 세 사람, 델리카트 쓴 사람들, 5시부터 7시까지 클레오,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 들었다. 끝으로 옹기니의 말입니다. 초단편 6편을 포함한 15편의 수록작은 전부 40대 남성 화자의 1인칭 서술로 전개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주로 중년의 삶에 깃든 불안과 두려움을 배경으로 잃어버린 꿈과 자유와 낙관주의를 포함해 저물어가는 젊음과 함께 사라진 것들을 하나씩 불러내 애도하고 있다. 2024년 문학동네에서 나온 앤드루 포트의 사라진 것들입니다. 왓챠피디아 짧게 보면 생의 단면을 포착하는 데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을 테고 보통 몇 번의 샷을 시도하지만 한 장을 제외한 모두는 틀리고 만다. 그는 정확히 단 한 번 셔터를 눌렀다. 빛과 물질에 관한 이론 이후 15년 만에 출간된 앤드루 포트의 단편집. 수록된 15편의 단편이 모두 고요한 상실의 풍경을 그린다. 작품은 전부 40대 남성 화자가 주인공이고 이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 또는 주변인들이 예술계통이다. 이들은 나아가
나이가 들며 을에 요구되는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른으로 살고 있거나 혹은 그 반대로 자유로운 대신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단편집인데 장편 소설을 보는 듯하다. 화자가 매번 중년 남성이고 분위기가 다 비슷해서 그런 것 같다. 이제 젊지도 아직 늙지도 않은 40대, 그가 느낄 만한 상실과 고독과 당혹과 균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추억과 위안과 안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작품이다. 이 정도 왓챠 평이었습니다. 40대 중년 남성들, 고독과 상실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중년 남성들이 보면 나름 되게 공감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앤드루 포트의 소설 사라진 것들이었습니다. 안녕.